나사에서 전기 비행기 만들고 또는 드론 같은 거 만들 때 전 세계 어디서나 전기 비행기나 전기 드론, 기타의 모든 드론을 만들 때 제 기술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인 방송에서 공개적인 기술 나오는데 자기 멋대로 쓰면은 제품의 도덕질, 강도질을 적실, 제품의 명시를 해놓는 거기 때문에 나사도 전 세계, 나사가 됐든 어디든 전 세계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럼 안 쓸 수가 없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첫째, 제 방식의 병렬 방식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제 방식의 충전 방식도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건 기술 침해를 넘어서서 지적재산권을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사가 만들었든 어디가 만들었든 다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보면 금방 압니다. 어떤 기술로 만들었는지. 제 방식은 안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쓰면은 제품이 굉장히 그렇죠. 기술이 떨어지겠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제 방식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데 드론에도 똑같이 이 방식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 전원 공급기에는 이 방식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방식의 병렬 방식이 들어가서 인류 최초로 만들어낸 제 병렬 방식에 대해서 쓰시면은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이 도덕질 강도질이 되겠습니다. 수백억만, 백억만 넘쳐도 큰 도덕인데 수십조에 해당하는 이런 수백조까지도 말아볼 수 있는 이런 모든 전기에 들어간 데는 제 방식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반도체, 아주 미세한 반도체 회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원 공급기, 모든 전기를 움직이는 데는 제게 다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 분야에도 그렇고 전기 비행기, 전기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가전제품에도 이게 다 쓰입니다. 자, 전기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한다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 방식의 병렬 방식, 기존의 사기적인 병렬 방식,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는데도 전선이 하나여서 수용 구조가 100밖에 안 되므로 다른 배터리에서 100씩 들어온다 하면은 그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전기가 정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 수를 늘리는 기술, 모터에 들어간다. 그럼 모터 직전에 전선 수를 늘리는 겁니다. 전선의 숫자를 늘리면 그것을 이제 모든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용 구조를 나사에서도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인류 최초로 개발해낸 것이기 때문에 제 걸 쓰시면 도덕질, 강도질이 되고 나사도 수치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남의 기술 도덕질에서 개발해서 자신들이 쓴 것처럼 자신들이 개발한 남의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차에서도 그렇지만 전기 드론, 전기 비행체, 전기적인 전기가 들어가는 전기 로봇,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가전제품, 다른 모든 분야에 들어간 산업기계도 그렇고요. 로봇 공작기계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선을 갖다가 변속기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변속기 없애버리면 구조가 단순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무게도 당연히 덜 나가죠. 변속기를 없애버리면 그럼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화목연료에 펠럿을 연료를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하면 많이 탄다 그랬습니다. 전기양을 적게 해가지고 저속으로 돌리면 됩니다. 프로펠러가 됐든 전기 비행체다 그러면 그렇죠. 그 회전수를 적게 들어가는 거죠. 많이 전기양을 많이 하면 회전수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면 이 전기 수용 구조를 갖다 넓혀주면 이 방식이 해결됩니다. 변속기가 없어도 전기양을 어떤 중앙 공급 장치에서 만들어서 전기양을 적게 또는 많이 중간 정도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그러면 변속기가 없는 구조는 제가 인류 최초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제가 최초로 만들었죠. 자동차도 지금 변속기 있고, 선풍기도 변속기 있고, 모든 비행체도 다 그렇게 변속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헬리콥터에도 그렇고. 그 자체 구조를 없애버리는 것 자체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위장한다 할지라도 기술을 갖다 아무리 위장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는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의 전기선의 숫자를 굉장히 늘리는 겁니다. 두터운 선으로 만들든지 아예 선을 갖다가 두터운 선으로 만들어서 전류를 어떤 전류도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교미 기술을 피하기 위해서 전체 선을 아주 두껍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에 저도 이제 쓰고 하지만 전선을 똑같은 굵기라면 여러 개로 만들어 놓는 것이 펄스 방식의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강력한 구동이 이루어집니다. 로맥스 삭전공이다 그러면 그것을 전선에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의 전기선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숫자를 늘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8차선으로 늘리는 거죠. 여러 군데 좁은 그 도로에서 들어오는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큰 차선을 그어놓지 않고 이렇게 큰 도로로 만들어도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죠. 서로 혼란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차선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숫자를 늘림으로써 모터에 들어가는 어떤 전기도 저속, 중속, 고속에 해당할 때 전기 양을 어떤 전기 양도 수용 구조를 만든다라는 제 특유의 이론, 병렬 구조죠. 제 방식의 특유의 그 이론을 따라서 전선의 숫자를 늘리거나 전선을 모든 전기를 수용할 수 있게 전기선을 다른 전기선에 비해서 그렇죠 굵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기선을 굵게 만들어 갖고 그 전류의 양을 많이 수용하여서 일종의 콘덴서 겸 배터리로 만드는 기술 그 자체를 구리선 자체를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콘덴서 겸 배터리로 만듭니다. 이게 반도체 회로에서도 들어가는데 중국에서 트랜지스터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카페시터를 없애버리고 트랜지스터를 한다 그래서 이게 내 기술이구나 알았거든요. 그럼 어디선가 카페시터 전기를 충전하고 축적하고 증폭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 방식인 전기선 그 구리선의 일부분을 또는 특정 구간을 두껍게 만들어줌으로써 다른 전기선에 비해서 그것을 자체를 콘덴서 겸 배터리를 만드는 제 기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양과 형태는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그렇죠 별표거나 회사 마음이에요. 약간 두터운 부분만 만들어주면 이게 전류가 거기 축적되어서 중폭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런 얘기 모든 반도체 회로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전기선에도 이런 식으로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 인위적으로 만든 전기를 축적하고 중폭해서 멀리 보내는 기술입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유선적인 부분, 광소묘도 똑같이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동축 케이블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형태의 밧줄 같은 데서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빨랫줄이 됐든 밧줄이 됐든 낚싯줄이 됐든 이런 데 매듭 구조를 가지는 구조. 이런 형태의 매듭 구조를 가지는 구조는 다 제가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전기가 축적되고 중폭된다. 전기선 자체를 구리선 자체를 그렇죠 콘덴서 겸 배터리로 전기를 축적하고 중폭시키는 일종의 전봇대겠죠. 그런 장치를 사용하는 그렇죠 변압기로 사용한다는 거죠. 일종의 이것은 변압기예요. 이거 여기 축적되면 동그란 부분에 축적되면 그리고 그 전압이 높아지고 이게 그다음에 또 연속적으로 이건 낮아지고 이게 일종의 변압기 이런 형태의 변압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두터운 부분을 만들었다가 얇은 부분을 만들었을 일부러 전기 양을 중폭시켰다가 이렇게 낮춰주는 이런 전압을 높였다가 낮춰주는 이런 형태의 변압기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그렇죠 전선의 숫자 구리선의 숫자를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렸다가 다시 3개로 낮춘다 이렇게 해서 변압 구조를 가집니다. 전기양을 중폭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 이것은 제가 만든 변압기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것도 제가 인류 최초로 만들어냈죠. 가장 간단한 형식의 변압기. 전기선 안에서도 이게 자체가 변압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전기가 중폭했다가 이렇게 감소되죠. 그럼 여기서 멀리 송전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방식의 전기선
또를 만드시거나 광섬유선을 이렇게 만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합성섬유 일종의 밧줄 종류, 밧줄이나 낚싯줄 같은 모든 형태의 이런 줄, 제품의 이런 형태로 대남 매듭 구조처럼 인간 중간에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증폭시켜주는 구조를 가졌다. 그럼 제 방식입니다. 동축 케이블에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며 동축 케이블 현재보다 아주 얇게 만들어 가지고 신호선으로 씁니다.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텁게 써야 되고 두껍게 만들어. 그다음에 신호선은 신호선이니까 그다지 발열이 상대적으로 안 일어나서 얇게 만들수록 멀리 가거나 다시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축 케이블 현재보다 머리카락구보다 그렇게 더 얇게 만들 수도 있다고 동축 케이블은 대신 이제 그것을 보강을 해야 되겠죠. 보강을 이렇게 선으로서 합성섬유 나일론 같은 것이나 이런 튼튼한 걸로 잘 이렇게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것을 외피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런 구조를 이런 형태 동축 케이블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동축 케이블 특허죠. 이거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고 강도질 하지 마십시오. 광섬유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광섬유선도 이렇게 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석영 유리관이잖아요. 석영 유리관에다가 내부에 석영실을 넣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석영실을 넣는 구조 또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유리 석영 코팅, 이제 세라믹 코팅, 의류 방수제를 넣어서 빛을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예요. 석영실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동그랗거나 네모로 굉장히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신호를 증폭시켜줍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석영 유리관 안에도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죠. 내신 구조를 내신 관해 구조를 합성섬유 나일론도 해도 되겠죠. 합성섬유 나일론짜리 나일론으로 만들어서 석영실을 그 안에 통과하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광섬유선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또는 아크릴선도 가능합니다. 아크릴선도 괜찮죠. 아크릴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크릴 실을 넣어주면 되죠. 그죠? 아크릴 실을 그 투명도를 좀 해가지고 석영실, 아크릴 실 뭐 이렇게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로 실로 들어가서 광섬유선을 만드셔도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제안한 거니까요. 안에다가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망 코팅제 같은 것을 넣어서 기타에 이제 코팅 방수제를 넣어서 빛을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실에도 합성섬유 그 안에 실에도 합성섬유 실에도 아니 그 광섬유 만드는 그 내부 안에 들어가는 실의 구조에도 이렇게 동그랗거나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인적으로 만들어서 동축 케이블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부러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 도둑질 하지 마세요. 나사에서 만드는 전기 드론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구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기술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다 그러면 전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8개로 나눠서 격벽 처리를 해주고 화재가 잘 일어나므로 여기서 하나하나를 이상 신호, 발열 신호를 갖다가 일정인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경고음이 비상벨 경고를 해주고 이쪽을 신호를 차단시켜서 산소까지 없애서 불나지 않게 처음부터 초기 진화시켜 버립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콘센트 방식, 콘센트 아시죠?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전기 충전소에서 받아다 그러면 곧바로 콘센트를 통해서 동시 충전 구조를 가집니다. 이 안에도 이제 보통 4분의 1이나 8분의 몇 분의 1로 만들어도 회사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4분의 1로 또 나눈다고 생각하십시다. 4분의 1로 들어가면 4분의 1 각각에 또 전기선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내부 안에는 미세 구조로서 그러면 금방 충전이 되겠죠. 그럼 4분의 1을 다시 4분의 1을 그 작은 조각을 다시 4개로 나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또 전기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빨리 흡수할 수 있게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충전할 수 있게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이건 휴대폰 안에 이제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휴대폰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 구조 도덕한 삼성이라든지 휴대폰 같은 만드는 회사들은 제거 애플이라든지 만드시면 기술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 업체들 어떤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다른 방식에 비해서 매우 간단하면서 매우 빨리 충전이 됩니다. 전기를 이제 분할해서 한다. 그럼 이것이 전기만 되느냐? 전기 입출력만 되느냐? 아닙니다. 신호 입출력도 이런 방식으로 쪼개서 들어가는 경우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간편한데요. 그것도 제 기술 도둑질입니다. 신호적인 부분, 특히 반도체에서 이렇게 출력을 할 때는 전기선이 이렇게 배터리에서 이제 하나에 100씩만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100씩 들어온다 그러면 전기선이 하나면 100밖에 못 받죠. 그래서 제 방식은 2개, 3개, 4개, 5개, 6개. 그렇죠.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선을 늘려서 전기 수용 구조를 만듭니다. 그럼 이건 이제 변속기가 없어지겠죠. 변속기를 통해서 할 필요 없이 전류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니까 저속, 중속, 고속, 선풍기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기양을 통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전기 드론 같은 데나 비행체나 아니면 선풍기 같은 데 전기의 이제 중앙에 전원 공급기가, 전원 배분기가 있어서 거기서 전류량을 저속, 중속, 고속할 때 필요한 전류량을 통제를 해줘야 되겠죠. 통제를 해주는 그런 배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도 전기선의 구조를 하나의 전기선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뭐 3개로 4개로 늘렸다가 2개로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전류를 통제하는 장치, 전류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한다면, 그래서 인류 최초로 제가 그 방식을 개발해냈기 때문에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고 침범, 형태가 뭐가 됐든 간에 그렇죠. 방식은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무슨 수로 막 어떤 형태든 됐든 간에 전기양을 통제를 해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현재 있는 다 변속기 구조인데 전부 다 그걸 없애버리고 속도를 조절했다. 그러면 제 방식이라는 거죠. 방식 자체가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제 기술 구조를 디자인을 변경시킨다든지 뭐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자체가 휘발유다, 뭐 경유다, 도시가스, LPG 가스다, 수소가스다, 수소산소하고 섞어서 만든 가스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똑같이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변속기가 없어지는 거죠. 자동차 회사에서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변속기에서 고장도 참 많이 나는데 K2, K9 모든 장갑차들, 그래서 모든 승용차, 화물차, 드론 이런 것들도 다 변속기가 없어지면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죠. 그래서 대중소, 그 중앙 연료 공급 장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연료를 배분하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전기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한다. 그러면 제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나사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개발 중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들의 기술 구조를 어떻게 알아서 얘기하겠습니까? 내 기술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너무 간단하거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사에서도 절대 쓰지 마시라고. 기술 도둑질을 통해서 하면 미국도 수치예요. 나사에서 기술, 남의 기술 도둑질하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자체의 수치지. 자 보세요. 안 쓸 수가 없어서 그래요. 배터리에서 하나에서 이렇게 나오면 100이라고, 이 전선이 100의 전기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로 수용하는. 그렇죠. 전력을 많이 끌어다 쓸수록 좋잖아요. 끌어다가 8차선도 늘려주면 어떤 전기도 수용할 수 있어요. 그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걸 썼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전기선을 아주 두터운 거를 써가지고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모터에도 그렇죠. 모터 같은 데도 약간 두께가 좀 두껍게 이제 구리선들이 들어가서 발열을 해결할, 중간에 탁 버리면 안 되니까 단락이 생겨나 좀 두터운 부분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이 전기선의 구조,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구리선이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전력을 이렇게 전기선을, 구리선을 가지고 콘덴서 배터리를 만드는 기준, 3D 반도체에서도 그렇게 카패시터 없애버리고 트랜지스터 만든다는 건 3D 반도체에서 중국에서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 방식을 썼다는 거죠. 그거 굴리선을 가지고 자체를 콘덴서 배터리를 만드는, 전기를 축적하고 증폭하는 기술을 썼다라는, 이거 썼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술 도둑질 강도질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제 기술인 걸 알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전기차라고는 이렇게 배터리를 여러 개로 나눠서 속도를 그냥 갈 때는 하나로 쓰고, 좀 속도를 높일 때는 전기양을 두 군데서 받았어서 두 군데서, 그래서 선을 2개로 만들면, 3군데서 받았으면 3개로, 4군데서 받 4개로 만들어. 그러면 아예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선을 이럴 바에야 그러면 모터선을 아예 그냥
확 8개로 만들어 버리자. 어떤 전기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건 이제 절연 구조를 갖지 않고 서로 뭉쳐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을 어떻게 될까요? 이 전기는 그 전에 로맥 4.0이다 그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넣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전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 이것도 펄스 방식으로 바뀝니다. 전기가. 펄스 방식은 운동 에너지가 커요. 동력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 선에다가 이런 식으로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선을 일부러 만들어주면 전기가 더 증폭되겠죠. 이 기술 구조는 펄스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롤맥 4.0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7개 이렇게 갖고 선을 늘렸는데 서로 굵기가 틀린 것으로 바꿨다. 좀 전에 굵기가 똑같은 것은 약간 정적인 펄스라면 이거는 동적인 펄스, 좀 더 강력한 물결이 바다 물결이라 얘기하면 물결이 막 파도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전기가 막 날뛴다는 거죠. 전기가 좀 더 강력한 구동이 가능한 동적인 전기로 파동적인 전기로 바뀐다는 완전 펄스로. 이게 어디서도 쓸 수 있냐면 광섬유소에서도 빛을 이제 증폭시키되 레이저 기술, 레이저 증폭시킬 때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레이저를 한 군데 이제 그 빛을 모아가지고 쏘면은 크죠. 레이저 공격기에도 쓰고 레이저 가공기에도 이 기술이 쓰이고 또 EUV 장치에서도 이 기술이 쓰입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사에서도 당연히 기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서 그것이 파동 방식, 펄스 방식의 전기를 나타냅니다. 그 안에도 역시 모터에 들어가는 구리선도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다른 구리선보다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힘을 증폭시켜주는 전기를 증폭시키는 기술이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연구자석을 하나의 두터운 것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서로 반응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연구자석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렇죠. 파워가 세지는 거죠. 너무 무겁게 다루는 못 들어가니까 적절한 개수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방식을 쓰셨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축, 프로펠러를 들은 회전축에다가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약간 전기선으로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회전축에는 두터운 부분을 만들려면 그렇죠. 원형 밴딩식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낫겠죠. 사각으로 들어가도 되고 다른 모양도 됩니다만은 이쪽으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원형 밴딩식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면 이게 회전축을 좀 더 강하게 돌려줍니다.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원형 밴딩 톱니 바퀴식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맞물리는 이 원형으로 맞물리는 톱니 바퀴가 있어 강하게 쥐어짜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방식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회전축 기술인데 회전축 오래 써도 내구성이 이상이 없게끔 스크류를 살짝 주는 겁니다. 회전축에 그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기술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전기선 들어갈 때. 여기서 제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펠러 만들 때 비행기 프로펠러가 됐든 선풍기 프로펠러가 됐든 어디 프로펠러가 됐든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보조 날개를 이렇게 미니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강한 회전이 일어납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 구조다. 하나의 프로펠러에 서로 사이즈가 틀린 프로펠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회전축에 넣어가지고 강하게 풍선이 일어나긴 이 기술도 제 기술에도 환풍기에도 쓰이고 선풍기에도 쓰이고 모든 프로펠러 비행기와 잠수함 모든 형태의 프로펠러 이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냉각팬에도 그렇고요. 컴퓨터 냉각팬, 에어컨 냉각팬 모든 형태의 냉각팬들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거 아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이 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식에 저는 그 콘덴서 제 방식에 이제 이렇게 배터리 서로 금속 배터리인데 서로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금속 배터리 결합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로 이제 전원 공급기로 만들고 자체를 배터리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방식은 알루미늄이 되다. 알루미늄이 됐든 구리가 됐든 뭐가 됐든 알루미늄이 됐다 그러면 서로 입자 굵기를 대중소 사이즈를 나노 크기로 돼요.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면 저 안에 전기가 증폭하고 흐르게 됩니다.
또는 이 방식으로 특정 부분 안에 알갱이를 두터운 것을 넣어놨다. 이렇게 입자로 만들었고 나노 입자로 만드는 나노 입자나 기타 알갱이 형태로 만드는데 특정 부분은 인위적으로 두텁게 해서 만들어서 신호를 중복시키는 기술을 그 안에 쓸 수도 있죠. 아무리 반도체 미세 회로가 됐든 나노 크기가 됐든 그렇죠. 이 기술이 아무리 작든 아무리 크든 다 이게 이 기술이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미세 회로로 그런 기계를 만드셔갖고 알갱이를 대중서 그 중에 특정 부분 두꺼운 부분에 인적으로 넣어준다든지 알갱이를 좀 큰 걸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을 갖다 전기선 구조처럼 이어지는 만들어 넣어. 그러고 전기 흐릅니까? 전기 일종의 전기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금속판인데 그 안에다가 금속 용액을 부어가지고 판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거기가 전기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절연 구조 만들면 그렇죠.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죠. 얇은 판으로 만들었고 계속 수십 장을 적층해 준대. 발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중간에 몇 개는 절연 구조를 만들어서 발열을 해결해줘서 배터리로서 기능할 수 있게 만듭니다. 서로 그냥 통로만 이어지게끔만 만듭니다. 이 방식의 이제 배터리를 금속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 이걸로 이제 슈퍼 다이오드도 만들 수 있는데 그 방식으로 그런 금속 배터리나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을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틀리게 이렇게 사이즈를 틀게 만들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한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가 됩니다. 이 방식으로 다이오드 만드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모양과 형태는 수백 가지니까 이렇게 작게 크게 만들어서 또는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껍게 만들어서 이렇게 신호를 그쪽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기술. 그건 이제 제가 압력밥솥에 썼는데 주방 냄비 압력밥솥에 이렇게 밑에 부분은 3중 바닥에다가 예를 들면 3중 4중 바닥도 상관없어요. 5중 바닥도 상관없고 이쪽 얇은 거, 중간 거, 두터운 것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 얇은 쪽에서 두터운 쪽으로 열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주방 냄비 안에 원형이나 타원에게 회전 대류 현상을 일으켜 주기를 목적으로 주방 냄비 안쪽 또는 옆에 부분에 약간 사이즈를 크게 해서 동그랗거나 타원형 그게 제일 좋지만 그렇죠. 모양은 수백 가지니까 수백 가지 다른 디자인을 통해서 회전 대류 현상을 목적으로 그것을 파줬어도 제 기술 구조는 굉장히 그 안에 이제 뚜껑을 유리 뚜껑이다. 2중, 3중 뚜껑으로 딱 닫아버리면 고온고압 속에서 음식이 되므로 굉장히 맛있게 빠르게 됩니다. 음식이 부들부들하게 되죠.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곰속 끓일 때도 좋고요. 곰소를 끓이는 게 아니라 곰탕 끓일 때, 곰탕 설렁탕 끓일 때도 좋겠죠. 음식 끓일 때 빠르게 끓습니다. 맛있게 고온고압에서는 엄청 음식이 맛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쓰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UV 장치나 태양빛을 모으거나 어떤 빛을 모으는 장치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 기술이 이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조명등 같은데 휴대폰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휴대폰 안에도 이렇게 카메라 기술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빛을 이제 증폭시키는 장치로서 동그랗거나 타원형 같은 걸 넣어가지고 빛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반사가 많이 일어나 빛이 이제 풍성해진다는 거죠. TV에서도 이렇게 광원 빛을 충분히 증폭시켜서 들어가는 TV 안에 이제 그 빛을 증폭시키는 장치로도 이 기술 구조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레이저 장치, 레이저 가공기, 용접기도 그렇고 EUV 장치에서도 이렇게 빛을 증폭시키는 이런 기술이 들어갑니다. 금속판으로서 원형이나 타원 만들어서 서로 간에 빛을 증폭시켜 줍니다. EUV 장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기술 구조로서 수많은 볼록 렌즈를 만들어서 빛을 증폭을 시켜주고 그래서 하나의 큰 렌즈 볼록 렌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빛을 증폭시킨 다음에 그 렌즈를 통해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이 방식도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일종의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는데 슈퍼 다이오드로 이것을 이게 일종의 이건 이제 기어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기어로 형태로 가지고 서로 맞물리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동차 회전축 할 때도 이게 이제 회전축이 있고 여기도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돌려주는 중폭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2단계가 됐든 3단계, 4단계가 됐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과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해도 다 제 방식입니다. 이렇게 회전할 때는 약간 동그란 부분이 좋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형태는 브레이크 패드도 들어가는데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다 그러면 여기가 X상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안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세모나거나 홈을 파줘서 압력을 증폭시켜줍니다. 이 모든 유압 구조는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간다. 이거 쓰시면 도둑질 강도질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 똑같은 이 모양이 들어가는데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이렇게 층층층 방식으로 해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압력을 증폭시켜서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브레이크 패드 이게 또 이런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하여튼 나사에서 전기 비행체나 전기 드론 어떤 형태의 전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연료양을 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 또는 어떤 항공기다 자동차다 있을 때도 연료양을 휘발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항공유가 됐든 수소가 됐든 수산소가 됐든 연료양을 통제해서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고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겠죠. 그것을 만드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거기에는 연료를 온도를 높여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수소다 그러면 수소를 이제 전기로 변환시킬 때도 수소 온도를 이거로 높여주면은 굉장히 전기로 변환되는 열이 높아져요. 그래서 수소 온도를 높이는 공간이 따로 있다. 그러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개발한 거니까 뭐 휘발유다, 경유다, 산소다, 휘발유, 경유다, 수소다. LPG 가스다. 그럼 그걸 태워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이었을 때는 휘발유의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경유의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LPG나 수소의 온도를 높여주는 왜 그럴까요? 연료를 온도를 높여주면 보다 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주행거리가 늘어지고 추진력도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일단 산소를 섞어주면 휘발유나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수소 산소 이렇게 섞어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산소도 온도를 높여주고 브라운가스잖아요. 휘발유 산소를 태운다 그러면 일단 그거를 섞어주면 휘발유에다 산소를 좀 섞어주면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같이 이제 같이 산소를 반응시켜주면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도 폭발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휘발유하고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연소실로 배분합니다. 경유와 산소를 이렇게 섞어줘서 각 연소실로 배분합니다. LPG하고 산소를 섞어서 연소실로 배분합니다. 수소하고 산소를 섞어서 연소실로 배분합니다. 이런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고죠. 주행력과 주행거리, 항속거리 또는 이렇게 추력이 엄청나게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기술 구조는 제가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만들어놨습니다. 특히 브라운가스와 관련해서 브라운가스가 수소 산소는 2대1인데 아니다. 브라운가스가 2대1만 되는 게 아니고 수소 1 수소 10 산소 1도 브라운가스다. 수소 40 산소 1도 브라운가스다. 수소 1 수소 40 산소 3도 브라운가스다. 수소 1 산소 7도 브라운가스다. 이렇게 수소, 산소 섞여가지고 쓰는 것을 전부 다 브라운가스로 저는 통칭을 하고 그것은 이제 제가 기술한 이것도 제가 개발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 산소 만나기만 하면 터지기가 쉬우니까 보관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따로따로 보관을 해서 전기차다, 수소차다, 아니면 수소로 이렇게 태워서 가는 또는 수소를 연료로 해갖고 전기로 변환시켜서 가는 그런 항공기나 뭐 이렇게 드론 그다음에 이렇게 비행체나 모든 산업기기에 들어가서 연료를 그걸로 했을 때 그렇죠. 수소하고 산소를 따로 보관했다고 일단 온도를 높여주고 그것을 쓸 때만 딱 쓸 분량만 섞어준다는 거. 각 연소실로 프로테이저를 따라 배분해 줍니다. 연료 배분 장치를 통해서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거죠. 브라운가스를 처음으로 브라운가스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뭐 있나라고 생각하다가 단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로 제가 만들어낸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브라운가스가 폭발해서 못 썼거든요, 다들. 그래서 제한적으로 썼죠. 제대로 쓰지는 못하고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술 도둑질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 방식에 나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모터를 제가 자동차 4바퀴에다가
각각 네 바퀴 자체 그러니까 각각 모터를 다뤄놓자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놨고 어떤 모터 회전수를 갖다가 좌회전 좌로 우로 돌 때는 우에다가 우회전에 이제 속도를 회전 속도를 회전수를 많이 연료량을 많이 투입시켜 전기량이다 그러면 전기를 많이 그쪽으로 투입시켜 가지고 회전수를 높여주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수를 통제를 해가지고 좌나 우나 이렇게 조향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기술 구조를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 YTN 사이언스에서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드론이라든지 항공기 비행체에 좌우에 이렇게 그 프로펠러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좀 더 많이 주면 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많이 주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전기의 양을 가지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힘을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전기 양을 갖다가 이쪽에 많이 주고 저쪽에 적게 주고 전기 양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제 기술이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게 나사에서 이거 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제 사선으로 이런 것들을 회전체 프로펠러 자체를 위아래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래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술 쓰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배에서도 쓸 수 있고요. 배에서도 쓸 수 있고 배에서도 이렇게 프로펠러를 이렇게 좀 더 기울여 갖고 이렇게 밑으로 향하게 하면은 그렇죠. 좀 이게 속도가 약간 물체가 위로 뜨겠죠. 공기 부양정이나 이렇게 배 같은데 밑으로 좀 이렇게 가리 옆으로 달아가지고 옆으로 좀 해놓으면 그렇죠.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에서 이렇게 하면 위로 뜨겠죠. 이런 것을 두 개를 이제 혼용하셔서 쓰면 한 개는 사선으로 이제 분사하는 제 구조, 프로펠러도 사선으로 놓으면은 그 비행체나 어떤 그 배나 이런 것들을 위로 뛰어 올려주는 양력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추력이 동시에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분사 방식, 연료를 태워갖고 분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죠. 사선으로 약간 태워서 가는 구조. 프로펠러도 역시 사선으로 하면 물체를 위로 뛰어 올려주고 양력, 앞으로 나가는 추력을 이런 기술 구조로서 프로펠러 기술이나 프로펠러를 그렇게 배치하거나 연소실을 그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비행체를 이제 공기 마찰 없이 미끄러지듯 공간을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행체나 그 배의 무게가 밑으로 브레이크 가라앉기 때문에 브레이크 현상을 일으키는데 프로펠러나 연소실 방식으로 해서 분사를 해가지고 위로 들어 올려주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기술을 쓰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인류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 고지 당합니다. 수직이 착륙하실 때는 그렇죠. 이게 연료를 분사한다 그러면 땅을 태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분사를 해갖고 사방으로 이것을 연료를 분사해서 위로 떼어올리는 수직이 착륙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모든 비행체의 앞, 뒤, 위, 아래 연소실을 배치해 가지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 가고 위로도 아래도 가고 이게 사방으로 갈 수 있게 만든 장치를 만들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연소 방식이든 프로펠러 방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연소실로 이제 분사를 해갖고 하는 방식이든 그러면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 무겁잖아요. 엔진 기존의 엔진 달라면 블레이드를 없애야죠. 블레이드를 없애고 압축 공기를 대신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 가지고 압축 공기로서 연료 공기 배분기를 통해서 연소실로 배분함으로써 블레이드를 대신한 그럼 연소실의 숫자를 그렇죠 여러 군데 많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앞에 4개, 뒤에 4개, 위에 4개, 아래 4개. 전후좌우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위로도 아래 가는 이런 기술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프로펠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 이거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압축 공기를 앞으로 싸가지고 초공동 원회처럼 압축 공기를 이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쏘는 거죠. 길이를 틀리게 하거나 두께를 틀리게 하거나 또는 회전을 줄 수도 있어요. 압축 공기 나갈 때. 그러면 이렇게 일종의 공기막이 형성되어서 초공동 원회처럼 공간을 마찰 없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이런 비행 방식, 비행체의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밑으로 내리실 때 공기 부양정이 됐든 아니면 그 비행체가 됐든 밑으로 서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압축 공기를 내뿜는다 또는 압축 공기를 회전해서 내뿜는다. 회전 또는 인위적으로 두터운 부분과 얇은 부분을 구분해서 두터운 부분으로 강하게 내뿜는 건 상다리 역할을 해서 딱 짚고 일어나도록 나머지 부분에 잔잔한 공기 연탄구멍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머지 부분은 잔잔하게 하고 나머지 큰 구경에 압축 공기를 내뿜는 것은 강하게 상다리처럼 일어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기를 비행체를 위로 들어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압축 공기 방식의 수직 유착륙 공조를 사용하시면 될 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 압축 공기를 통해서 뒤로 분사해서 서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분사함으로써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것 또는 모든 전파의 여러 개의 묶음, 서로 방해될 테인 전파 여러 개의 묶음으로서 이렇게 전자레인지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하나의 원형 판 안에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가 됐든 아니면 일반 전파가 됐든 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파 여러 개의 묶음, 서로 방향이 틀린 여러 개의 묶음을 수십 줄기를 쏜다고 합시다. 회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슈퍼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바닷물을 끓여서 전자레인지 물 끓이잖아요. 슈퍼 태풍을 일으켜. 그럼 육지에 쏘면 그런 육지가 공기가 되어줌으로 토네이도가 생기겠죠. 그런 비행체 뒷면에 쏘면 추진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적외선도 똑같이 적외선도 서로 방해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며 레이저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도 서로 구경이 틀린 레이저의 구경 사이즈, 방향이 틀린 레이저도 싸가지고 그렇게 회전식으로 해서 추진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이 발생을 하니까요. 나사에서도 너희시든 제 기술을 도둑질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수치가 되는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비웃음거리가 되는. 나사에 대한 전기 비행체, 전기 드론 만드시거나 모든 드론 만드실 때 제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